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4번 문제는 야구 문제죠. 이게 이제 원래 이런 스포츠 문제가 나오면요, 여학생들에게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은 야구가 몇 명이 하는지 모르죠. 축구가 몇 명이 하는지 아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2002년도 히딩크 아저씨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축구가 몇 명이 뛰는지를 알게 된 그런 여자애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 문제도 야구로서 나타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요, 전광판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위에 동그라미 2개, 아래 동그라미 3개, 맨 밑에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동그라미 2개와 아래 동그라미 3개와 맨 밑에 동그라미 2개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남자애들은 알아요. 스트라이크, 볼, 아웃 이렇게 아는데, 여자애들은 스트라이크가 몇 개 있으면 타자가 아웃이 되는지를 몰라요. 이 규칙 모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포카 문제를 확률 통계 문제로 출제를 하면 코리안들은 못 맞춰요. 하지만 고스톱 문제를 외국 교수님한테 우리가 거꾸로 출제를 하면 교수님 못 맞춥니다. 알겠죠? 예,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규칙이기 때문에 야구라는 스포츠는 사실은 남자 여자 이렇게 좀 편향적인 거라 출제를 안 하지만, 이 문제는 야구라는 것을 빌미로 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올해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참가한 신인 중에서 서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30%. 그러니까 여기 서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30%. 서울 이외 지역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애가 30이라면 얘는 몇 퍼센트가 되겠어? 70%. 당연한 거지. 그래야 100%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또한, 포지션이 투수인 선수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러니까 포지션이 투수, 전부 다 투수한다 그러죠? 초등학생들 보면. 그쵸? 투수인 선수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더니, 서울 지역과 그 외 지역이 모두 각각, 자, 서울에서도 몇 퍼센트냐면 40%, 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에서도 40%. 선생님, 이거는 왜 40%면 이게 60%가 안 됐나요? 그거는 얘 때문이야. 투수가 되고 싶다. 그럼 서울에서는 40%가 투수면 나머지 60%는 뭐야? 투수를 뺀 나머지 야수들. 1루수, 2루수, 3루수, 외야, 포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60%. 그러니까 그 외 지역에 있는, 그 외 지역 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40%는 역시 투수지만, 즉 투수를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학생들이. 나머지 60%는 뭐라는 거야? 투수를 뺀 나머지 1루수, 2루수, 3루수, 외야수들, 그다음에 포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가 40%, 40%라고 나왔다고 해서 100% 안 됐다고 불만을 가지면 안 돼. 알겠지? 세 번째 줄 중간 이후부터야, 작년 최하위였던 A팀이 맨 꼴찌였었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이 맨 꼴찌는 내년에도 역시 같은 전력으로 싸우면 또 꼴찌가 될 테니까 프로야구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매번 1등하는 애는 1등하고 매번 꼴찌하는 애가 또 꼴찌한다면 재미없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왜? 맨날 1등하는 애는 또 1등하고 꼴찌하는 애는 또 꼴찌하거든. 이게 비슷하단 말이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공부가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스포츠처럼 어떻게 되기도 해야 돼. 이게 좀 뭔가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하고,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공부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야구는, 최하위 팀에게 먼저 1순위로 투수를 선택한다. 최하위 팀, A팀이 1순위라는 얘기는 제일 먼저 투수를 선정한다고 한다. 그치? 선택하였을 때, 그 선수가 서울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 출신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꼴찌팀에게 먼저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다음 해에 전력이 1등과 꼴찌가 누가 이길지 모르게 해놓겠다.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하려면, 그치? 그래서 이 혼전 속에 넣어놓고 누가 1등이 될지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이해했니? 내가 지금 하는 말? 근데 이제 그거는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빼놓고 나머지들만 다 쓴 거지, 내가 지금. 설명도 나머지들만 다 하고.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일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와 관련한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 그거 외의 주변 이야기들만 한 거야. 실제로 이걸 축구 선수라고 해도 상관없지. 볼링 선수라고 해도 상관없지. 즉 야구의 어떤 규칙을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현재 상황이 야구라는 것을 상황으로 놓고 몇 퍼센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조건부 확률 내용이 뭐냐? A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 B라는 게 발생할 확률. 즉 이거 B급 친 거 구하세요. 이 얘기지 지금 이거. 그치? 그러면 A 입장에서 뭐 할 확률 구하는 거예요? A면서 B 할 확률 구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조건부 확률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문장의 뜻이 뭐니? 여기 문장의 뜻이 A 할 때 이런 뜻을 지니겠죠? 이 문장의 뜻은 뭐니? B 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B 할 확률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 A이면서 B 할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은 우리 뭘로 해석할까? 마지막 문장 읽어봐. 이 선수가 찾았어? 밑에 두 번째 줄. 이 선수가 서울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 출신일 확률은, 자, 여기 이 말이 뭐라고? 서울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B야. 다시 뭐라고? 서울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라는 문장이 B야. 그럼 A는 뭐겠니? 이 선수가, 이게 A겠지. 이 선수가. 이 선수는 누구야? 투수겠지. 이해가 되니? 왜? 그 앞에 문장 읽어봐. 그 앞에 문장 뭐니? 작년 최하위 팀이었던 A팀이 1순위로 투수를 선택하였을 때. 이해됐어? 전체적으로 하자면 A팀이 투수로 선택하였을 때 얘가 서울 이외의 지역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 말이겠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말을 짧게 줄이자면 A는 투수라는 뜻이 되겠죠. B는 뭐였고? 서울 이외 지역이라는 말이 되겠지. 이해됐지?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뭐였다고? 투수라고 했을 때, A팀이 지명한 한 선수가 투수라고 했을 때, B라는 게 뭐라고? 뭐뭐 할 확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투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말뜻 됐냐? 그지? 자, 그럼 문장을 이제 이해했고 조건부 확률 갖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 투수이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P, 투수이면서 서울 지역일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쨌든 서울이든 서울이 아니든 투수여라 이 얘기 아니겠니? 그치? 맞지? 투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걔가 마치 서울 이외의 지역일 선수일 걸 구하세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참 했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여기 문장으로 A, 문장으로 B라고 나오면 조건부 확률 쓸 때 뭐라고 써? B 막대기 A라고 이렇게 쓴다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그럼 공식으로 바꿔놓는 거에 설명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문제만 풀면 되겠죠. 그죠?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4번 혼자만 풀 땐 받아들이기 쉽거든. 하지만 이 문제 다음 번호가 실생활 문제 1번이지. 그 다음에 실생활 문제 2번, 실생활 문제 3번과 함께 얘를 풀잖아? 그러면 얘는 무진장 어려운 문제로 바뀐다. 왜냐하면 한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서 맨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은경이가 보여? 은경이가 알루미늄 캔 40개야 알루미늄 캔이 아닌 건 60개를 분리할 때, 자, 뭐뭐 할 때 이들 100개 중 임의로 택해진 한 개가 알루미늄 캔이라고 분리될 확률은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문장 느껴져? 예,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기세요. 자,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자, 맨 뒤에 한번 내가 읽어볼게. 그렇다면, 밑에서 셋째 줄이야. 그렇다면, 보여? 2번 문제야. 그렇다면,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밑에서 셋째 줄,
그렇다면 목격 작업은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영업용이었을 확률은? 자, 문장 다시 읽어볼게. 목격 작업은 뺑소니 차량이었을 때 실제로 영업용이었을 확률은? 이것도 조건부 확률처럼 보여지지?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자, 한 장 더 넘길게. 3번 문제야. 3번 문제.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 이들 세 명의 감정사가 모조품과 진품이 절반씩 섞여 있는 것들 중 하나를 택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을 한다고 할 때, 뭐뭐 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한 감정을 잘못할 확률은, 뭐뭐 할 확률은,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은. 보여? 근데 이 세 문제가 다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이라는 이 문장만 가지고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4번을 딱 보면 4번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4번만 본다. 만약 지금 우리 칠판에 있는 이 문제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건부 확률 그냥 받아들이기 쉬워. 그런데 그 뒤 문제, 그 뒤에 문제, 그 뒤에 문제가 전부 다 형식이 어떤 형식이야?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런 형식을 띄었는데 어떤 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어떤 거는 그냥 확률이야. 자, 어떤 거는 조건부 확률이지 그 안에서도. 이해하겠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데 다른 것들과 함께 조건부 확률 비슷한 걸 놓고 얘는 조건부고 얘는 왜 아닌가를 구별해낼 때 조건부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여학생들만 있어. 어느 여자 고등학교. 그러면 이 안에선 예쁜 거 안 예쁜 거 안 찾아. 그냥 여자거든 다들. 하지만 남녀 공학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쁜 거 안 예쁜 거 확실하게 티가 난다. 알겠지? 왜 남자애들 대하는 게 달라, 남자애들 대하는 게.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내용들이 좀 섞여 있을 때 그 안에서도 빛을 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요거랑을 니네가 생각한 내용대로 마구마구 써봐. 괜찮아. 그 다음 내가 채워줄게. 알겠지? 시계 90%를 내가 다 써놓고 대입하는 것만 뺐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현장에서 듣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 4번문을 풀면서 이 4번 뒤에 있는 1번 문제거든요. 그 1번 문제를 함께 풀게 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풀게 읽어보게 시키니까 4번하고 되게 비슷해. 퍼센트도 똑같고. 그치? 알루미늄 캔 막 이렇게 구별하는 게 서울이냐 아니냐, 투수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랑 아주 흡사한, 퍼센트까지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왜 4번을 이렇게 푸는지를 1번, 요 뒷문제를 풀면서 안 풀렸던 걸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얘를 설명을 들어야 1번과 4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4번처럼 나올지 요 뒤에 있는 1번처럼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았지? 둘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두 개를 딱 구별하라고 해놓은 거야. 알았지? 그럼 혼자 태어났을 땐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쟁탈전. 좀 더 이쁜 애가 많은 사랑을 얻겠죠. 네, 좀 더 이쁜 애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A 할 때 A가 뭐라 그랬어? 투수. 그치? B 할 확률. B가 뭐라 그랬어? 서울지역 2회 고등학교. 됐지? 자, 이제 한다. 얘가 얼마야? 투수. 나 혼자 아는 거니 0.4. 맞지? 그 다음 B는 얼마야? 서울지역 2회. 얘는 얼마야? 0.7. 맞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7, 4 얼마가 되겠어? 28. 이렇게 되겠죠. 분자가. 됐지? 그럼 여기 아래쪽에 얘는 누구야? 0.28 더하기. 이렇게 써야 되겠지? 왜냐하면 너랑 너는 어떠니까? 같은 값이잖아.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뜻이니? A는 누구야? 투수. B의 여집합은 뭐냐? B가 누구였는데? 서울지역 2회. 그러면 서울지역 2회가 아니다. 그럼 얘는 누가 되겠어? 서울지역이 되겠지. 그치? 투수이면서 서울지역. 그건 얼마니? 자, 서울지역은 얼마? 0.3. 투수는 얼마? 0.4.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러므로 3, 4 얼마가 되겠어? 12. 그래, 요 자리가 3, 4, 12라고. 자, 두 개를 더했더니 이 값은 얼마가 돼요? 0.4분의 너는 얼마가 돼? 0.2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따라서 동그라미 땡기고 소수점 정리해 주니까 4, 1은 4, 4, 7에 28 답은 얼마? 10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됐지? 좋아. 그럼 여기 내용은 이거지. A 할 때, 즉 투수를 뽑겠다 이 소리죠. 투수. 그 얘기는 투수는 서울지역에서 투수건, 그러니까 여기지. 서울지역에서 투수건, 서울지역 아닌 거에서 투수건 상관없어. 어쨌든 투수일 확률분에 마침 그 투수가 뭐라고?
서울 지역 이외에서 나온 투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이해가 가지 지금 하는 말? 그럼 이 얘기는 어떤 것도 있느냐? 이미 시행을 했어. 투수를 뽑은 거야. 뽑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서울 아닌 데서 투수인 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뽑기 전에 서울 아닌 데서 투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를 뽑았는데 시행을 했단 말이야. 누군가를 갖다가 이미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하는 놈을 생각해 보고 나서 그 전에 과연 얘는 서울 지역 이외에서 나온 놈이었는가?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 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봤더니 어떤 일정한 확률이 나왔대. 그렇다면 다음에 내가 이걸 몇 번 해보게 된다면 그땐 앞으로 한 거지. 아직 안 한 거지. 앞으로 할 거잖아. 몇 번 해보게 된다면 그때는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건 독립시행이야. 아,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조건부 확률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는 거지. 그래, 책에는 없는 내용이다. 선생님이 이해했던 게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야. 조건부 확률은 뭐라고? 과거에 이미 시행이 돼버린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 어떤 확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조건 하에서 이미 시행된 거에 대해서 얘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지금 몇 번 해봤어. 하지만 앞으로 몇 번 해보게 됐을 때 그게 내가 얻을 확률이 미래에 얻어낼 확률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거야. 그럼 그냥 확률은, 예를 들어서 그냥 확률, 공식 이런 거 있지.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야, 이렇게 생긴 이런 확률은 언제 하는 거냐? 이 확률은 확률을 한 번 시행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 독립시행, 한 번 하게 되면 그냥 확률인 거야. 알겠죠? 예, 좋아요. 그러면 4번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다음 문제 1번. 이제 실생활 문제죠? 자, 지금부터 실생활 문제 1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이 문제죠, 은경이. 자, 은경이가 자, 1번 문제. 실생활 문제 1번이에요. 은경이가 재활용 가능한 음료수 캔 중에서 알루미늄 캔을 따로 분리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있다. 은경이가 알루미늄 캔이라고 옳게 분리할 확률이 몇 퍼센트? 80%. 그때 애들이 다들 은경이를 존경하면 안 됩니다. 오, 은경이가 이렇게 제대로 분리해? 아니죠. 20%는. 그래, 80% 말고 20%는 은경이가 알루미늄인지 아닌지 구별 못한다는 소리야. 이해가 가지? 알루미늄 아닌 것을, 자, 알루미늄 아닌 것을 뭐라고? 알루미늄 아니라고 옳게 분리하는 거지. 알루미늄 아니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옳게 분리할 확률 70%. 야, 높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뭐야? 30%는 거꾸로 잘못 분리한 거야. 바보예요. 알겠죠? 얘 제정신이 아닌 애야. 알루미늄과 아닌 건 어떻게 구별해? 유리 아니면 알루미늄 두 개 중에 하나지, 알루미늄 캔은. 그치? 캔이라고 불리는 건 코카콜라병,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병 이렇게 있어. 그거 구별 못하니? 그냥 딱 보면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은경이는 안 된대. 자, 이러한 은경이가 알루미늄 캔 40개와, 자, 은경이가 알루미늄 캔 40개와 알루미늄 아닌 것 몇 개를, 60개를 분리할 때 이들 100개 중 임의로 택해진 한 개가 알루미늄이라고 분리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봐라. 한 개를 뽑겠다라는 거지. 아직 이 사건은 시행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조건부 확률은 뭐야? 이미 시행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은 결과를 보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면, 지금 이거는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이라는 문장을 띄웠지만 이미 시행이 된 게 아니지. 시행 안 됐잖아. 그치? 그러므로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문장은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로 나왔지만 조건부 확률이 아니다. 즉 이렇게 생긴 거죠. 남자처럼 생겼지만 여학생인 경우.
알겠지?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 예, 간혹. 물론 여자처럼 생긴 남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예. 자, 좋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조건부 확률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은경이가 알루미늄이라고 분리할 확률에는 어떤 확률이 있느냐? 알루미늄이라고 옳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알루미늄 아닌 것을 뭐라고? 알루미늄이라고 잘못 분리할 수도 있어, 없어? 잘못 분리할 수도, 알루미늄 아닌 것을 알루미늄이라고 잘못 분리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결론은 은경이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찾아라 이거야. 알루미늄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라는 거지. 알루미늄 아닌 것도 알루미늄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은경이라는 애는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됐지? 좋아. 자, 그렇다면 알루미늄인 걸 알루미늄이라고 분리하려면, 자, 여기 보시고, 알루미늄을 일단 하나 뽑아서 몇 개 중에 하나야? 100개 중에 40개가 알루미늄이 된 거지?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이게 이런 확률로 한 개를 일단 알루미늄 선택해서,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이라고 제대로 볼 확률은 얼마야? 80%, 100분의 80만큼 알루미늄이라고 잘 봤겠죠. 다시 알루미늄 뽑아서 알루미늄이라고 제대로 본 거야. 이해했니? 하지만 또는 알루미늄 아닌 거를, 그럼 100개 중에 몇 개를 뽑은 거야? 60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그래서 한 개를 뽑아서, 한 개 뽑은 거지? 한 개 선택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야? 알루미늄 아닌 거지. 알루미늄 아닌 것을 알루미늄이라고. 어떻게 하면 돼? 아닌 것을 알루미늄이라고 제대로 뽑는 건 몇 %인 거야? 30%겠지, 그지? 이렇게 뽑는 게 70%라면 잘못 보는 건 30%니까 여기에 100분의 30이라고 우리가 해주면 결국 은경이는 제대로 알루미늄을 뽑을 때도 알루미늄이라고 하지만 알루미늄 아닌 걸 잘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루미늄이라고. 네, 좋아요. 그럼 계산하면 너는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분의 84, 32 더하기 100분의 63, 18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자, 정답입니다. 100분의 얼마예요? 50. 그래서 은경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은경이가 얼마나 멍청한 애인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아리까리하다 이거지. 절반이니까. 알루미늄인 거랑 아닌 거랑 40개 60개 섞어놓고 은경이한테 뽑아봐 이러면 은경이는 둘 중에 한 번은 맨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 그걸 우리가 은경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예, 좋아요. 조건부 확률이 아닌 거를 구별해낼 수 있었다. 그럼 아까 문제랑 이 문제 딱 보니까 형태는 어때? 조건부 확률처럼 띄었지만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고 하나는 아닌 거야. 그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좋아요. 두 번째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골 때린 문제입니다. 은경이랑 비슷한 애가 목격자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랑? 자,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얘 은경이야, 얘는. 은경이가 야간에 뺑소니 사건을 목격한 거야. 이 도시 전체 차량의 70%는 자가용이고 30%는 영업용이다. 이거 뭐야? 알루미늄이냐? 알루미늄 아니냐랑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그런데 한 목격자가, 밑줄 긋고 은경이라고 쓰세요. 자, 한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을 영업용이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은경이는 둘 중에 한 번은 잘못된 증언이잖아, 그치? 그래서 경찰이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능력을 한번 측정해 봤대요. 그랬더니 몇 %? 75% 제대로 보더래요. 그런다고 해서 이 말 믿어줄 수 없죠. 왜? 25%는 사기를 친 거잖아.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인지? 그 문장 굉장히 흡사하지? 아까 거랑. 그렇다면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영업용이었을 확률은 P분의 Q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 물어볼게. 이거 과거에 일어났던 시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 쳤어. 맞지? 이해가 됐지? 조건부 확률이 맞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 문장의 뉘앙스로. 조건부 확률이냐 아니냐라는 건 아까 우리 두 문제 풀었지. 조건부 확률인 거, 그 다음에 은경이 문제. 조건부 확률 아닌 거. 그러면서 뭔가 얻어낸 게 있었어야 돼. 그때 얻어낸 걸 보고 2번 문제를 딱 보면, 지금 있는 이 뺑소니 차량 문제를 보면 이미 누군가가 뺑소니를 쳤는데 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뭐라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기를 뺑소니 친 놈이 영업용이니? 하고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조건은 뭐뭐 할 때, 그 뭐야? 뺑소니 친 차량일 때, 이게 조건이야? 물어본 확률은 뭐야? 영업용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말 뜻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문제 풀었던 거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세 번째 문제, 2번 문제, 어느 도시 야간 뺑소니 사건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선생님이 두 문제 잘 가르쳐 준 거고요. 못 풀면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 시간 제가 줬으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이 도시 전체 차량의 70%는 자가용이고 30%는 영업용이다. 영업용은 택시, 버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불러요. 영업용이다. 그런데 한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을 영업용이라고 였다. 과거 시점이지 였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된 거야. 이미 옛날에 뺑소니를 쳐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땠을까라는 확률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그지?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은경이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은경이처럼 얘도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75%, 그 얘기는 25%는 잘못 구별한 거지. 이 도시는 은경이 같은 애들만 왕창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자, 여기 문장으로 아예 써줄게.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영업용이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집중. 봐라. 확률 구하라니까 P. 그러면 뭐 할 확률? 자, 뭐 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B라고 한다면, 자, 네가 B라는 사건이야 한다면 뭐뭐 할 때, 자, 뭐뭐 할 때 뺑소니 차량이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치? B할 확률 구하세요 이 얘기지? 영업용일 확률 구하세요 이 얘기지? 뭐였을 때? 뺑소니 쳤을 때. 그럼 이걸 문장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P, A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P, A 교집합 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자, 시험 문제에선 조건부 확률은 그렇게 바꾸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진 않아. P, A 교집합 B라는 여기 안에, 자, 이제 선생님이 할 테니까 잘 봐. 너가 바로 누구야? A 교집합 B도 있고 똑같은 거 있고 뭐도 있어? B가 아닌 거 이것도 있는 거지. 얘랑 두 개 합하면 뭐야? A겠지. 맞지? 자, 다시. 야, 제발 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 봐봐. 요 빗금 치는 게 분자지, 분자. 그럼 분모는 뭐야? 분모는 A가 분모니까 이게 지금 전체 입장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그지? 뭐뭐 할 때. 이런 문장이야, 뭐뭐 할 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흰색 빗금. 자, 흰색 빗금은 뭐가 되니? 흰색 빗금은 A이면서 B가 아닌 거. 바로 요 부분이겠지, 흰색 빗금. 그 다음, 빨간색 빗금. 자, 빨간색 빗금. 여기는 누가 되겠니? 여기는 A이면서 B인 요 부분이 되겠지. 말뜻 이해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흰색과 빨간색 합하면 뭐가 되겠어? A분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B 할 때 A가 하거나 B 안 할 때 A가 된다. 그 얘기는 결국 B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A가 될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장 이해했냐? 자, 그럼 이거 한글로 바꿔보자, 한글로.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가 뭐라 그랬어, A가?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 맞지? 다시, P. 여기,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B가 뭐 누구지? 실제로 영업용. 이거니까 실제로 영업용일 확률이 분자라면 얘는 뭐가 되겠어? 똑같은 거잖아, 얘랑. 그치? 하지만 여기는 누가 되니? 누가 되니, 얘들아? A이면서, A가 누군데? 목격자가 본, 또 써야 돼? 목격자가 본 뺑소니면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영업용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 여기 이쪽은 자가용. 맞아? B가 아니다.
B가 영업용이라면 영업용 아니다. 뭐가 되는 거냐, 여기. 자가용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어쨌든 얘는 뺑소니야. 뺑소니였을 때 마침 뭐가 된 거야? 영업용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렇겠지? 그럼 뺑소니에는 두 종류가 있지. 영업용이면서 뺑소니인 경우와 자가용이면서 뺑소니인 경우. 이해됐지? 문장 뜻 말 이해되니? 지금 이걸 막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치?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이미 누군가가 뺑소니를 쳤어. 과거에. 그랬는데 그게 마침 영업용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과거 시점에. 그게 조건부 확률이고 똑같은 문장 패턴인데 그게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확률이 되려면 뭐야? 아직 사고 안 쳤어. 하지만 사고를 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그냥 확률 문제가 되는 거야. 말뜻 이해됐니? 그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자 이제 답 구하면 되겠네. 불러보세요. 여기 뭐예요? 목격자가 뺑소니 했다. 그러면서 영업용이다. 불러봐. 얼마가 되면 돼? 목격자가 뺑소니 했다. 그런데 영업용이다. 네, 한참 기다리는군요. 일단 영업용 얼마야? 0.3. 그 다음 목격자가 뺑소니래. 0.75. 이거 왜냐? 제대로 본 거지? 영업용을 제대로 본 거야. 말뜻 이해하겠니? 그게 지금 이거잖아. 그럼 0.3 곱하기 0.75 더하기 얘는 얼마가 되겠어? 목격자가 뺑소니래. 근데 얘가 자가용이래. 자, 그럼 자가용 얼마야? 0.7이지, 자가용. 그런데 잘 봐야 돼, 잘못 봐야 돼? 잘못 봐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0.25가 되겠지. 됐냐? 한참 걸리는군. 계산할 시간 드리겠어요. 진짜 답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가? 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필기하시고 그 뒤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번. 진품을 모조품으로 감정을 잘못할 확률. 가만히 보니까 은경이가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이라고 구별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야. 그치? 아까 했던 그 문제 비슷한 거야. 자, 이제 한번 볼게. 진품 명품이다.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거. 모조품으로 감정을 잘못한대. 뺑소니 차량을 잘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문제 패턴이 계속 같은데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조건부 확률일지 그냥 확률일지 독립시행의 확률일지 바뀌는 거야. 그치? 좋아. 진품을 모조품으로 감정을 잘못할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모조품을 진품으로. 요게 문제죠. 진품을 모조품으로 잘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모조품을 진품으로 잘못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즉 바꿔서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죠. 예, 사기치는 거야.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그럼 굉장히 큰 돈에 팔아먹을 수 있겠지.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얘들아. 알았지? 이렇게 멍청하게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 감정을 잘못할 확률이, 자, 감정을 잘못할 확률이 얼마다? 8분의 1이다. 그래서 더 잘못할 확률이 적은 거야. 이 말 이해하겠니?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한다라는 거겠지. 3명의 감정사가 있다. 감정사가 1명, 2명도 아니고 몇 명? 3명. 왜냐하면 감정을 이렇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들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감정사 3명은 서로서로 몰라야 해요. 만약 서로서로 친하고 잘 안다면 그건 사기를 칠 수 있어. 지들끼리 말 맞추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로 모르는 랜덤인 3명을 서로 모르는 장소에서 딱 뽑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 도자기, 이 항아리 갖다 놓고 이 항아리 어때요? 라고 물어보거나 이 그림 갖다 놓고 이 그림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사기를 다 쳐버리면 그걸 큰돈 주고 사는 사람은 병신 되는 거겠지. 그지? 뭐 어쨌든 좋아. 감정사가 있다. 이들 3명의 감정사가 모조품과 진품이 절반씩 섞여 있는, 즉 여기에 어떤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친다면 모조품도 있고 이거 어때? 진품도 있겠지. 모조품과 진품이 절반씩 섞여 있는 것들 중 하나를 택하여, 한 개를 택하여, 한 개를 택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을 한다고 할 때,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판정을
한다고 할 때, 뭐뭐 할 때. 이미 이건 그럼 판정했어, 안 했어? 판정 아직 안 했어. 그치?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알았니? 조건부 확률이라면 이미 판정해버렸어. 그랬을 때 모조품일 확률은 혹은 진품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조건부 확률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판정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확률일 수도 있고 독립시행 확률일 수도 있겠지. 자, 그냥 확률은 그냥 한 개를 뽑았을 때 그냥 확률 물어보면 그냥 확률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문장 봐봐. 어떤 물건에 대한 감정을 잘못한 확률은, 자, 뭐라 그랬어? 감정을 잘못할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시행을 혹시 여러 번 하게 되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물건 하나가 나왔어. 그럼 감정사가 3명이라 그랬지. 그럼 3명의 감정사가 이 물건을 보면서 맞다, 진품이다, 혹은 아니다, 가짜다, 이미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거에 확률이 딱 정해져 있지. 저렇게 된다라는 거, 잘못할 확률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번 하겠지. 왜 여러 번 하겠어? 모조품, 진품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감정사가 몇 명이야? 3명. 그러면 각각의 감정사가 마다마다 옳다, 아니다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그럼 봐. 어떻게 하면 돼? 3명 중에서, 이게 지금 감정사의 인원수예요. 감정하는 사람의 인원수. 3명 중에서 몇 명이? 2명이. 왜? 이유는 뭐기 때문에? 다수결이겠지, 다수결. 맞니?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못한다. 4분의 1로 2명. 그럼 1명은 얼마가 되겠어? 4분의 3이 1명이 있겠지. 1-P. 그치?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3명 중에 2명이 감정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잘못한 거야? 진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뽑아놓은 거니까? 모조품이라고 뽑아놓았으니까. 이해됐니? 자, 이걸 좀 더 구별하자면 3명이 있어, 3명. 자, 봐라. A, B, C 3명. 이 3명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쓰자. A, B, C 3명에 대해서 자, 진품, 모조품. 이래도 이건 뭐라고 판정돼? 진품이라고 판정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진품, 모조품. 이해했니? 다시 진품, 모조품. 이렇게 판정되는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지? 어쨌든 3개 중에 몇 개? 2개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판단은 1명이 한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자, 하지만 다수결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도 있어, 없어? 이럴 때도. 진품이라고 모조품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겠지. 잘못 판정하는 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도 우리 써줘야 돼. 이 문장에는 3명 중에 3명 전부 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사기치는 거겠지. 옳게 판정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어쨌든 이거 2개가 다 뭐라고 판정한 거야? 잘못 판정한 거야. 알겠지? 자, 뭐 해야 돼? 하나 뽑아서. 왜 2분의 1 써줬는지 이해해? 이해하니? 네. 왜? 절반이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연산자 곱하기 그 다음 3명이 판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뭘로써? 독립시행의 확률로써. 이해하겠지?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왜 3명 중에 2명이냐라는 다수결 얘기를 막 한참 한 거야. 됐지?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 이건 뭘 뽑은 거야? 진품을 뽑았는데 모조품이라고 잘못 판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진품 뽑은 거야. 하지만 뭘 뽑을 수도 있어. 잘못 판정하는 거에는 모조품을 뽑을 수도 있겠죠. 자, 윗줄은 뭘 뽑았을 때? 진품을 뽑았을 때 잘못 판정하는 경우고, 아랫줄은 뭘 뽑았을 때? 아랫줄은 모조품을 뽑았는데 모조품을 뭐라고 잘못 판정한 거야? 진품이라고 잘못 판정해도 잘못 판정한 거 맞지? 그치?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 3명 중에서 일단 뽑아놓고 나서 모조품을 뽑았어.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3명 중에서 몇 명? 2명이 어떻게 판정해? 8분의 1로 잘못 판정해도 우리는 잘못 판정한 거 맞죠? 그쵸? 그 다음 3명 중에서 3명 전부 다 사기를 친 거지, 이번에 이거는. 그치? 사기를 친 거야. 잘못 판정했다라는 거겠죠. 이해가 되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2개를 뭐 해야 돼요?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지? 그럼 여기 이 문제는 뭐뭐 할 때, 판정한다고 할 때, 뭐뭐 할 확률이라고 했지만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감정을 잘못 판정했는데 잘못 판정을 할 때 독립시행으로 판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감정사가 몇 명이야? 3명이니까 그 3명마다 그치? 늘 판정할 때마다 신선하게 판정할 거 아니냐 이거지. 됐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은 보기 5번이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 문제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저쪽에서 한번 해보죠. 자, 4번이에요. 4번은 지금 했던 거랑 또 흡사한 문제죠. 근데 왜 얘는 독립시행 확률이 아닐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네, 똑같은 문제인데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야. 가요가 녹음되어 있는 2장의 CD와 팝송에 녹음되어 있는 3장의 CD가 들어있는 장식장에서, 자, 이 장식장에는 뭐가 있냐 하면 가요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팝송도 있어요. 팝송도 있습니다. 총 5장이 있겠죠. 임의로 2장을 뽑아서 자, 임의로 2장을 뽑아서 이 중에 한 장을 오디오에다 넣고, 아유 되게 복잡하네. 그 중에 한 장을 오디오에다 넣고, 요즘은 CD 체인저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데 옛날 문제인가 봐요. 그쵸? 그 중에 한 장을 오디오에다가 넣고 틀었을 때 뭐예요? 뭐뭐 할 때 틀었을 때 뭐 할 확률을 구하세요? 가요가 나올 뭘 구하세요?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요가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랑 어떻게 비슷해요? 아까는 모조품, 진품 반반 섞여 있었지. 그럼 그런 느낌 여기 안에도 있어, 없어? 있지. 가요 한 장, 팝송 한 장 뽑았어. 그 중에 한 장을 오디오에다 넣었어. 그게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꼭 아까랑 비슷한 모조품, 진품 문제하고 또 굉장히 흡사한 어떤 느낌이 막 이렇게 있다고. 자, 어떻게 할까? 네. 일단 오디오에 넣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뽑아야지. 그치? 아까도 뽑아놓고 독립시행으로 곱한 것처럼 일단 뽑아야 돼. 자, 뽑겠습니다. 어떻게 뽑을까요, 여러분? 자, 뽑아요. 0장, 1장, 2장. 자, 여기 3장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 나는 뭘 찾고 싶은 거야? 가요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항은 누구야, 여기 얘가? 가요겠지, 그치? 그럼 가요는 지금 몇 장 있어, 가요는? 2장. 그러니까 2장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가요가. 그럼 그때마다의 확률을 구하라. 자, 확률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확률은 5장 중에 2장을 뽑는다. 5장 중에 2장을 뽑는다. 5장 중에 2장을 뽑는다. 이 얘기잖아. 확률은 전체분의 그 사건. 그 사건은 뭐니? 가요가 0장. 그럼 팝송 3장 중에 2장을 뽑았다. 이 소리고. 가요가 2장 나왔다. 그 얘기는 가요 2장 중에 2장 뽑았다. 이 소리가 되겠지. 맞지?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풀어? 여기 있는 얘는 가요 2장 중에 하나랑 또 뭐가 있어? 팝송 3장 중에 하나가 나와야 가요 1장 나온 거게 되겠지. 됐지? 이거 뭐 구할 때 쓰는 거야? 원래 이 확률 분포표는 평균 분산 구할 때 쓰는 표지. 근데 이걸 왜 했느냐? 몇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몇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몇 가지 경우 있어? 자, 이렇게 생긴 경우 1가지, 이렇게 생긴 경우 2가지, 자, 이렇게 생긴 경우 3가지 경우가 있겠네. 그치? 몇 장을 뽑았을 때? 2장 뽑았을 때, 2장 뽑았을 때. 일단 뽑은 경우에 대해서 3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경우, 팝송을 2장 뽑았을 땐 그 중에 한 장을 오디오에다 넣어도 가요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넣어도 가요는 안 나와. 둘 다 팝송이니까. 그지? 자, 그걸 수식으로 좀 구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5장 중에 2장, 팝송 3장 중에 2장을 일단 뽑아서, 이게 한 장 선택한 거지, 이게 2장 선택한 거지. 2장 선택했는데 마침 둘 다 팝송이라면 거기에 대한 가요가 나오게 될 확률은 얼마다? 0이다. 맞지? 이해했어? 지금 선생님이 한 말? 됐지? 그 다음 2번째, 가요 한 장, 팝송 한 장을 뽑게 됐을 땐 5장 중에 2장인데
어떻게 뽑았다고? 가요 한 장, 그리고 팝송 한 장을 뽑은 거야. 그 다음 오디오에다 넣었다. 한 장을 오디오에다 넣었다. 그럼 한 장 오디오에 넣으면 가요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왜죠? 둘 중에 가요가 들어가면 오디오에서 음악이 팝송 대신 가요가 들어가면 가요가 나올 거 아니야. 팝송이 나올지 가요가 나올지 가요가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가요가 2장 뽑게 되면 일단 뽑아. 5장 중에 2장. 그 다음에 어때? 2장 중에 2장. 그 다음 확률은 몇 퍼센트야? 100%지. 2장 중에 어느 게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 오디오에서 가요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요가 나올 확률은 몇 가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 중에 0이 된 이유는 알지? 그지? 얘가 1이 된 이유도 알겠지? 얘가 2분의 1 된 이유도 알겠지?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이해하려면 저 표가 제일 편하다고. 저거 외에는 없으니까. 됐냐?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정답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2팩토리얼 분의 5, 4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네.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약분될 거고, 분모, 여기 되니까 분모 10분의 분자 3. 이렇게 쓸 거고. 자, 얘는 얼마가 돼? 5, 4. 자, 2팩토리얼 분의, 여기는 얼마야? 2팩토리얼 분의 2, 1. 이렇게 쓰겠네. 그치? 그럼 여기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10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여긴 0이니까, 뭐 하나만 하나 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합은 10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4가 정답이 되겠죠. 5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정답 P랑 Q랑 5분의 2인데 P가 5니까 52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예, 10P 더하기 Q를 하라 그러니까 52. 좋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뭘 배웠냐면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그냥 확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슷하게 생긴 문제인데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론 및 이해. 문제는 2문제인데 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거랑 저기 안 풀었던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